네. 이번 시간은 진로 이론 중에서 그 아주 진로 발달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인 슈퍼의 발달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로 상담의 이론에는 직업 선택 이론하고 직업 발달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선택 이론의 이런 대표적인 이론은 그 홀랜드 이론, 또 1교시 했던 특성 요인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직업 선택 이론에 해당이 되고, 그 이제 긴즈버거라든지 이 수퍼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이후에는 다 진로 발달 이론입니다. 뭐 갓프레드슨이라든지 뭐 로의 욕구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진로 발달 이론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이제 슈퍼 발달 이론을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을 하기 전에 이제 긴즈버그 진로 발달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로 발달 이론을 최초로 언급한 사람은 이제 긴즈버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긴즈버그 이론에 이어서 이제 슈퍼가 그 상당히 이제 발달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 긴즈버그 이론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즈버그는 진로 선택에 대한 특성 요인적 접근이 지니는 진로에 대한 고정적이고 어떤 이례적인 관점이라고 했죠. 이런 이례적인 관점을 비판하면서 직업 선택이 일생을 통해 계속된다는 진로 발달적 관점을 최초로 제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직업 선택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발달 과정으로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제 발달한다라는 것이고, 또한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요인으로 개인의 가치관, 또 정서적 요인, 교육의 정도와 종료, 실제 상황 등 여건을 제시를 하였으며, 개인의 소망과 현실 사이의 타협에 의해서 직업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즈버거는 진로 선택 과정을 세 가지로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세 단계로 구분하였죠. 옛날에 참 공부할 때는 환장혀 이렇게 공부한 기억이 납니다. 환장혀, 예, 환장혀죠. 요즘 어쨌든 이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입니다. 그래서 환상기는 6세에서 11세 원하면 무엇인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 잠정기는 11세, 17세까지인데 흥미, 능력, 가치 전환 단계죠. 처음에는 흥미가 직업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 대상이 됐고, 그 다음에는 능력 단계, 능력을 고려해서 진로를 선택을 하고, 또 가치 단계, 개인의 가치와 목표와 가치를 고려하고, 전환 단계, 잠정적인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는 것이 이제는 이런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발달 단계별로. 그 다음에 현실기는 17세에서 20대 초반. 그래서 긴즈버거는 요 20대까지 20대 초반까지 진로가 발달한다. 20세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세까지. 그래서 이 현실기는 탐색 단계, 구체화 단계, 특수화 단계다. 그래서 탐색은 이제 직업 선택에 필요한 기회를 탐색을 하고, 구체화 단계에서는 그 직업 목표를 정하고, 이때 타협의 중요한 시기다라는 것이죠. 특수화 단계는 의사결정을 이행한다. 이 타협에 대해서는 갓프레드슨의 제한 타협 이론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는 진로 상담의 영역을 전 세계로 확장시킨 사람 중에 하나죠. 하나가 아니고 이제 확장시킨 사람이죠. 자, 슈퍼의 이제 발달 이론은 진로 상담 이론 중 가장 영향력이 있고 포괄적인 이론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또 슈퍼는 이 진로 발달을 인간의 전생에 걸쳐서 발달하고 변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의 발달 이론은 세 가지로 이론화하였는데, 첫 번째는 전생애, 그리고 생애 역할, 또 자아 개념이라는 세 가지 개념을 이론화하였습니다. 특히 슈퍼는 이 생애 역할이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최초의 사람이고, 지금까지도 이런 역할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람은 이분이 이제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러한 자아 개념의 이론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뭐 물론 그 전에도 중요시했지만은 이 자아 개념의 자아 개념을 이제 아치웨어 형태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 개념과 진로 발달의 관련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개인은 이러한 능력, 흥미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각기 다른 직업적 능력을 소유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직업적 능력은 전 세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변화된다 라고 하는 거고, 이런 직업 발달의 과정이란 주로 자아 개념을 발달시키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직업 발달의 과정은 자아 개념을 발달시키고 이 자아 개념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자아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아 개념을 지나치게 주장하고 있다,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받기도 합니다. 생애 단계의 이론은 슈퍼는 진로 발달을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진로 발달은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심리 사회적 발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로 발달은 청소년기에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한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아동기를 거쳐 노년기까지 전생에 동안 발달하고 지속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이론에 의한 진로에 대한 의미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직업의 총체를 진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로 상담은 그러한 것을 상담하는 것이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모든 직업들의 총체를 다 상담하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상당히 포괄적인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은 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래서 자,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세트기. 요것이 이제는 최초의 5단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 재순환기는 슈퍼 발달 이론의 후기에, 그러니까 이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은 자, 이런 겁니다. 자,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세트기로 가지, 예를 들어서 유지기에다가 다시 확립기로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또 유지기에다가 탐색기로 가지는 않는다. 근데 그 학자들이 살펴보기에, 아니 45세 때 직장을 유지하다가 회사에서 잘렸을 경우 다시 어디로 가요? 탐색기로 가잖아요. 다시 내가 진로를 탐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그러면은 뭐 성공한 사람들도 이런 뒤로 다시 가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 다 비정상적인 사람이냐, 뭐 이런 비판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슈퍼의 후기 이론에서는 재순환기를 도입을 한 겁니다. 자, 재순환기라고 하는 것은 유지기에서 다시 탐색기로 가는 것을 이제 재순환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시 순환이 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이라고 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기, 가정과 학교에서 주요 인물과 동일시함으로써 자아 개념을 발달시킨다. 자, 이 시기 초기에는 당연히 욕구와 환상이 지배적이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현실 검증이 증가함에 따라서 흥미와 능력을 중요시하는 시기고, 또 자기에 대한 지각이 생겨나고 직업색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진로와 관련한 발달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 등의 하위 단계로 나눈다. 자, 그래서 성장기에는 이런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 처음에는 내가 무엇인 다 될 수 있다, 환상기, 흥미 쪽에 점점점 자기 진로를 선택을 하는 경우, 그리고 능력을 고려하는 이런 단계로 발달되면서,
자, 환상기는 욕구가 지배적이고 환상적인 역할 연출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아동의 환상 속에 존재하는 직업인 것이죠. 또 흥미기는 좋아하는 것이 개인의 목표와 활동의 주요 결정 요인이 되고 또 관심 직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일의 세계와 관련된 자신의 이해가 점점 깊어지는 시기 좋아하는 것에 이제 개인의 목표 활동의 주요 결정이 된다. 자, 능력기는 일의 세계를 보다 현실적으로 지각하게 되고 능력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난 그걸 좋아하지만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내 능력이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시기에는 직업 성공의 요건으로 어떤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업에 필요한 훈련이나 자격 요건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탐색기인데 이 탐색기는 14세에서 24세까지 활동이고 발달이고 학교생활, 여가활동, 시간제, 일 등을 통해서 자아검증, 역할 시행, 또 직업적 탐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기에 결정하기, 구체하기, 실행기, 하위 단계를 나누는 것이죠. 결정하기는 이제 능력기를 거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무엇인지 명확히 되는 단계이고 구체하기는 이러한 관심을 갖게 된 몇 가지 직업들 중에서 특정한 직업에 대한 선호가 생기게 되고 또 구체화되는 시기이며 이걸 의사결정 능력의 습득인 것이죠. 이때 구체화 때 어떤 몇 가지 대안적 직업에서 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 타협의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실행기. 실행기는 자신이 선택한 특정 직업이나 진로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확립기는 이 탐색기와 조금 이렇게 끄트머리가 조금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래서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발견하고 그 분야에서 영구적인 의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라고 하고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는 단계입니다. 자, 우리가 탐색기 때 그 실행기에 이제는 자기가 선택한 특정한 직업을 결정하고 그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기울이는데 확립기 때 이제는 그 직업으로 가서 이게 나에게 잘 맞나 안 맞나 판단을 하고 또 그만두고 또 직업을 선택해서 나에게 잘 적합한지 아닌지 판단하다가 또 그만두고 이런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는 단계는 실행기가 아니고 확립기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는 슈퍼의 이론 발달 이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확립기에는 정착, 공고와 발전의 어떤 발달 과업을 수행해야 하고 이 확립 단계의 목표는 개인의 내부와 외부 세계 사이의 연결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 시기의 성인은 직업 세계에 처음 입문하고 이후 직장 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립기에는 안정화, 공고화, 발전 단계가 포함된다. 자, 안정화 단계. 직업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어느 정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된다. 저는 안정화 되기 전에 첫 직장을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에 굉장히 역행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공고화는 자신의 지위를 공고화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 더 높은 지위로서의 승진을 고려하게 되며 일과 관련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직장 중류들과 좋은 관계에 이루어가면서 직업인으로서 자기 의치를 공고화하게 되고, 자, 발전은 직업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을 확장하고 권위를 가진 직위로 승진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하는데, 저는 사실 이 확립기 때 3년밖에 못한 것 같아요. 전부 회사에 나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계속 저는 39살 때까지 확립기 안정화 단계도 안 되고
계속적으로 시행착오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진로 발달에 잘 안 된 사람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학자들이 비판을 한 것이죠.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도 꼭 발달 단계별로 그대로 가진 않고 다시 빠꾸 할 수 있다라는 뒤를 갈 수 있다, 재순환을 할 수 있다라고 이런 이론에 이제는 슈퍼도 인정을 한 것이죠. 후반기에는. 자, 유지기 45세, 65세 중년 시기에 속하는 단계로 정해진 직업에 정착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이 시기에는 유지, 갱신, 혁신의 발달가업을 수행한다. 저는 사실 45세에 대학에 왔죠. 그러니까 저는 45세가 바로 확립기의 안정화 단계다 이렇게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늦었습니까? 뭐 확립기 단계는 그냥 없는 거, 확립기 단계가 상당히 길었던 것이죠.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선 유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한 것을 유지하는데 관심을 갖게 된다. 근데 유지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내가 적합한지 또 내가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거에 엄청나게 힘들었던 시기 같았어요. 그다음에 갱신은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일하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각종 교육이나 회의에 참석하고 최신 동향을 알려줄 사람을 만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예, 사실은 저는 그냥 계속 갱신인 것이죠. 계속 갱신과 혁신을 반복해서 끊임없이 하는 직업이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최고의 프로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교수직을 사실은 뭐 그렇게 약간 얕잡아봤나 뭐 이런 잡아봤을 때도 있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하는 일도 별로 없고 뭐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 사람들이 뭐 교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 직업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건 정말 전문화 직업이다. 그리고 뭐 학교에서도 교수라고 하면은 뭐든지 다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막 밀어붙여요. 그냥 뭐 이거 해라는 거야. 그러면 못하면 쪽팔리고 창피한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도전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생활을 해왔다. 그래서 이 슈퍼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한 직장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정말 편안한 직업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지금까지 이렇게 슈퍼의 진로 발달처럼 잘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공무원으로 간 친구들은 거의 뭐 100%다 이렇게 가고 있지만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결국은 아직까지 저도 자기 개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시기에도 자 이제 세특이 65세 이후입니다. 그래서 정신적 신체적인 힘이 약해짐에 따라서 직업 전선에서 은퇴하여 다른 활동을 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세태 은퇴 계획 은퇴 생활의 진로 발달 과업이 이루어진다. 자 세태는 점점점 이제 쇠퇴하게 되죠.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을 서서히 줄여가는 단계. 자, 은퇴 계획은 은퇴 후의 활동이나 재정 계획을 세우고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파트타임 일자리나 자원봉사 활동을 계획하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다시 자신의 흥미, 적성, 가치를 재평가하는 단계로 돌아가기로 한다. 은퇴생활 60대 후반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며 이 시기에는 생애 역할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 여가, 가족, 봉사활동의 비중이 커지고
일에 대한 비중은 작아진다는 것이죠. 이제 저도 은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1, 2년 남았다는 것이 아니고 8년 남았지만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제가 은퇴 후에 성공적인 그 은퇴 후에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원하는 일을 한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요 재순환기입니다. 슈퍼는 초기에 발달되는 성장, 탐색, 확립, 요지, 쇠퇴기처럼 5단계의 대순환 모형이 이제 생물학적인 연령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쭉 가야 되는 것, 뒤로 빠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슈퍼는 후기 이론에서 이런 생물학적 연령과는 관련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로 발달은. 그래서 이러한 진로 발달 이론을 수정한 것이죠. 그러면은 생물학적 연령에 관계 없다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도 다시 탐색기로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 연령에 맞게 발달 단계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연령과는 별개로 동시에 여러 단계에 속해 있는 사람도 있고 특정한 발달 단계의 길이가 길거나 짧은 사람들이 있죠. 저는 뭐 직장생활 평균 1.1개월, 1년 6개월 했는데 그래도 제 직장 기간을 늘려준 것은 바로 이제 노동부하고 이제 학교가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직이나 진로 변경 등으로 인해서 탐색 단계로 돌아가 자신의 흥미와 가치를 재평가하게 되어 여러 단계를 다시 거쳐 순환하게 되는데 이처럼 이전에 거쳐왔던 단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재순환이라고 한다. 이걸 약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유지기에서 탐색기로 대부분 가는 것을 재순환이라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치 외형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이건 슈퍼가 죽기 직전에 만든 겁니다. 딱 보면은 뭐가 제일 중요하게 보여요? 자기가 중요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 앞에서 봤을 때, 자, 왼쪽은 왼쪽 기둥인 것이죠. 오른쪽 기둥을 잘 살펴봅시다. 왼쪽 기둥은 자, 개인적 진로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개인적 상황이 진로 발달에 영향을 주는 거, 개인적 환경이라고 하는 거, 욕구, 가치, 흥미, 지능, 적성 이런 것들이 있어. 성격, 성취. 그리고 지리적은 어떤 환경적인 측면이 진로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지리적인 환경적인 측면은 지역사회, 학교, 가족, 또래, 경제, 뭐 사회, 노동시장 이런 것을 얘기하겠죠. 물론 사회정책, 뭐 고용 실제 이런 것도 역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런 개인적 그 상황과 지리적인 상황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 발달 단계 아까 5단계로 올라가는 것이죠. 성탐, 확류, 쇠퇴기로 이제 가면서 역할 자아 개념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뭐 나는 어떤 역할이 중요한가 내 진로 발달 단계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25세 결혼하기 전까지는 직장 생활이 제일 중요하다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직장을 열심히 다녔어. 결혼해서 역할이 또 하나 늘었죠. 배우자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아이가 생겼어. 부모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나의 역할의 중요성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부모 역할이 중요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직장을 그만두거나 파트타임을 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진로가 바뀌는 것이죠.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러한 역할 개념이 그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계속적인 역할이 변하면서 결국은 자기 개념, 결국은 자기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이걸 자아 실현 경영 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아 실현, 자기 개념에 도달하게 된다. 저도 아직 자아 개념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역할 자아 개념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저는 자기 개념으로 올라가는데 언제? 은퇴 후에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여기 보면은 전 사회 정책 같은 거 지금 세터민에 대해서 진로 발달을 위한 고용 정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미국의 그 오프라 윈프라가 출세했던 이유도 흑인 어떤 고용 정책, 5%는 무조건 이제 고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 고용을 단계의 어떤 정책 속에서 그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는 자기 능력대로 성장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회 정책 뭐 이런 것을 잘 우리가 알고 지도를 하는 것도 진로 상담의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로 자아 개념이라 하는 거. 자, 진로 발달은 진로에 대한 자아 개념의 발달이고, 이런 자아 개념은 이런 개인적 요인, 환경 요인, 아까 개인적 요인 왼쪽 기둥, 환경 요인 오른쪽 기둥. 그래서 이 생애 역할, 의사결정, 자아 개념, 이렇게 그 개념이 구성이 된다. 결국은 진로 발달이라 하는 것은 진로에 대한 자아 개념의 발달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슈퍼는 진로 발달을 그 자아 개념의 발달과 이해 과정을 설명을 하였고, 또 자아 개념은 자신이 개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개인적 요인과 환경이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환경적 요인이 어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이 자아 개념은 생애 단계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이러한 개인은 자아 개념의 바탕을 둔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자아 이미지와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되고 생애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표출되며 다시 자아 개념의 재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아 개념, 의사결정, 생애 역할, 다시 자아 개념으로 이어진 순환적이면서도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 자아 개념은 생애 과정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최종적인 자아 개념은 뭐냐? 저 자신도 궁금해집니다. 이와 같이 슈퍼는 진로 발달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는 역할이고, 이 슈퍼는 이 생애 역할은 그 9가지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자녀, 학생, 여가인, 시민, 근로자, 배우자, 주부, 부모, 은퇴자. 그리고 이러한 역할은 4가지 개인 극장에 수행된다.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 그래서 내가 그 가정에서 나의 역할은 지금 뭘까? 자녀 또는 학생, 또 부모, 부모. 이 중에서 난 어떤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 대학원생이니까 학생 역할을 가장 중요시할까? 학생 역할을 가장 중요시하는 학생은 가정도 지금 등한시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겠죠. 근데 내가 부모 역할을 중요시한다고 생각하면 공부는 약간 안 하고 부모로서 역할을 하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도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역할의 중요성은 개인의 생애를 통해서 변화하고 그 역할에 대한 개입의 성격도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슈퍼는 개인의 생애 주기 역할이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는지를 이 무지개 모형을 통해서 제시를 하였고, 각각의 단계마다 어떤 생애 역할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생애 단계의 중요 과제가 무엇인지, 또 역할로 인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예측과 이해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애 역할 활동을 현장에서는 생애 무지개 그리기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죠. 이 슈퍼의 이론을 진로 상담에 적용을 하는 것은 직업가치 명료화하기, 직업가치관 항목 중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대로 가치관을 정리해보고 자신의 직업가치관에 맞는 직업군을 탐색해보고, 또 진로 발달 정도 살펴보기. 그래서 슈퍼는 이 진로 발달 정도 살펴보기에서 진로 성숙도 검사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진로 성숙도 검사는 동일 연령층에서 얼마나 상대적인 진로 발달 수준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달 단계별로 발달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되는가를 준비되었는가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개념이 이제 진로 성숙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생애 진로 무지개를 그려서 자신의 역할 우선순위 알아보기,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 진로 상담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진로 상담 그리기 예시죠.
그 위에 가생이는 나이고 발달 단계 진로 발달 단계별 나이고 여기는 이제 밑에는 이제 역할입니다. 자녀 역할은 내가 태어나서 뭐 55세까지, 학생 역할은 뭐 8살 때 이런 식으로 또 이것을 이제 내가 대학원을 다니게 되면 여기 대학원에 또 이렇게 진로 발달 단계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발달 단계별로 자기의 어떤 전 생애를 통해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전에 어떤 역할을 잘 못했고 반성도 하고 미래에 내가 어떤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걸 가지고 이제 진로 현장에 적용을 하는데 한번 현장에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생애 단계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또 현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될 역할과 자신의 진로와 한번 연관해서 계획을 세워보세요. 예, 이것도 나중에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 선택이 일생을 통해 계속된다는 진로 발달적 관점을 최초로 제시하면서 진로 선택 과정을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의 세 단계를 구분한 긴즈버그. 슈퍼는 긴즈버그에 의해서 진로 발달을 전 생애 역할, 자아 개념 세 가지란 개념을 이론화하였고 이직이나 진로 변경 등으로 인해서 탐색 단계로 돌아가 이전에 거쳐왔던 단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재순환이라고 한다. 그래서 슈퍼의 후기 이론에 포함시켰다고 하는 거 이걸 통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